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외과 교실에 대장문외과를 전공하고 있는 조민수라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염증성 장 질환 환자들에 있어서 이제 수술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암 수술이나 이런 거하고 달리 이 이제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수술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질환 자체가 내과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수술적인 테크닉이 이렇게 뭔가 이게 새로운 것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개발이 되고는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이 수술 방법들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염증성 장 질환이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병으로 저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흔히 저희가 접하게 되는 환자분들이 이제 크론병 환자분들이 가장 이제 다수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궤양성 대장염, 그 다음에 베체트 병까지 이 세 가지 이 질환들을 저희들이 흔히 염증성 장 질환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기본적으로 이제 염증성 장 질환은 기본적으로 내과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뭐 암 수술이나 이런 것들처럼 처음부터 이제 수술을 고려하는 것들이 아니고 일단 처음에 이제 항염증제부터 이제 약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증상의 이 정도에 따라서 뭐 추가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쓴다든지 혹은 이제 면역 조절제까지 쓰고 그것도 이제 잘 되지 않아서 병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결국엔 이제 생물학적 제제까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생물학적 제제까지 이제 사용을 하고 나서도 이게 지속적인 어떤 이 약제에 의한 뭐 합병증이라든지 혹은 이제 약의 반응이 없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게 되고요. 지난 한 8년여간 저희 병원에서 이 이제 수술한 이제 빈도를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한 400여 건에 되는 이 수술을 저희가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 주류를 이뤘던 수술은 이제 크론병 환자분들이 가장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뭐 궤양성 대장염 그리고 베체트병 이런 순서로 저희가 이제 수술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먼저 이제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제 각각의 염증성 장질환의 서브 타입에 따라서 조금 증상의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혈변이 굉장히 잦은 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대개 이제 이런 궤양성 대장염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의 90% 이상의 이 증상을 보이고 있는 이런 증상들이 있고요. 그 외에 뭐 이런 대변 결박증이라든지 뭐 조금 비특이적인 이런 임상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의 이제 정도는 대개 이제 대장을 침범하는 점막을 침범하는 어떤 염증의 심한 정도라든지 그 다음에 대장을 얼마나 길게 침범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증상의 차이가 조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을 언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흔하게 이제 수술하게 되는 경우는 이 어떤 내과적인 치료에 이제 이 불응성을 보이는 경우에 대부분 이제 이렇게 수술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궤양성 대장염은 이제 다른 뭐 크론병이나 베체트병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제 장기간 이완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암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제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동안에 뭐 내시경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암이 진단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이제 장출혈이나 천공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예기치 않은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혹은 병의 진행이 너무 심하게 됐을 때 이런 이 중대한 합병증이 생겼을 때 대부분 이 응급 수술로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궤양성 대장염은 이제 뒤에 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크론병이나 다른 베체트병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수술의 원칙이 이 정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궤양성 대장염에 대한 수술은 모든 대장과 그 다음에 직장을 다 포함해서 제거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수술의 원칙이고요. 다 이 이제 골반 안쪽의 직장까지 다 제거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 소장을 가지고 이렇게 직장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소장으로 이런 부분들을 항문에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는 이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합부 부분이 굉장히 항문 바로 직상방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이 문합부에 합병증이나 이런 문제가 생길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로 이제 이 소장을 가지고 이제 장루를 만들게 되는 이런 2단계 수술을 거치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장루를 만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연결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구 회장루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그 소장으로 직장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그 부분들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리하게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는 분명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런 장루를 만들고 뭐 결국에는 이제 영구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대략 한 10% 정도 이런 비율로 좀 수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뭐 3단계 수술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이 경우는 뭐냐면 앞서 잠깐 말씀드린 어떤 중대한 합병증이 생겼을 때 이 부분을 수술의 범위를 처음부터 크게 가져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 수술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수술의 범위가 커짐으로 인해서 이제 수술 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 생길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임시로 먼저 장루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조금 염증을 가라앉힌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이 궤양성 대장염에 대한 수술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만들어 놓은 장루를 복원을 해주는 이제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대개 이제 수술 후 경과는 뭐 당연히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합병증의 위험성이 있는데요. 대개 이제 빈도로 보면은 한 15%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고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이제 합병증의 형태는 이 앞서 말씀드린 요 소장으로 이제 문합을 했던 요 부분에서 대개 이제 이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외래 다니실 때나 보면은 이제 항문 주변에 수술을 하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좀 고름이 찬다든지 염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외에 이제 어떤 수술적인 합병증인데 뭐 당연히 수술을 하게 되면 장에 배 안에 유착이 일어나게 되면서 뭐 장이 폐쇄가 온다든지 혹은 수술 후에 어떤 혈관 손상으로 이제 출혈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혈류의 흐름이 좋지 않아서 장이 이렇게 괴사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간혹 생길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직장이 이제 수술 후에는 직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배변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뭐 수술 직후에는 많게는 막 뭐 20회, 30회 가까이 이렇게 변을 보는 이제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서서히 시간이 지날수록 그 우리 몸에서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 동안에 직장에 해왔던 역할을 이제 새로운 소장이 그 대신 이제 역할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그런 이제 적응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1년, 2년 이렇게 해가 지나갈수록 조금씩 그런 배변 횟수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감소를 하게 돼 있고요. 다음은 그 크론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론병은 조금 앞서 말씀드린 궤양성 대장염하고 달리 조금 특징적인 임상 증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이제 이 복통 증상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속적인 이제 설사 증상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체중 감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크론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한 40에서 50% 정도 환자분들은 항상 항문 쪽 주변에 어떤 그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특이적인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수술을 이제 해야 되는 경우는 주로 이제 그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크론병의 타입들이 있습니다. 뭐 협착형도 있고 뭐 누공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형태들이 있는데 대개 이제 그 크론병의 어떤 염증이 이 장으로 이제 진행이 많이 되게 되면서 이제 장폐쇄가 일어나는 경우에 이제 수술을 빈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찬가지로 이제 크론병의 이제 진행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제 소장들끼리 이렇게 누공을 형성한다든지 주변에 어떤 이제 농양을 형성하거나 그리고 염증이 굉장히 이제 깊어지게 되면 장이 천공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론병은 사실 그 궤양성 대장염보다는 조금 이제 응급 상황에서 혹은 준응급 상황에서 수술을 들어가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약의 어떤 이 좀 불응성을 보이는 경우 혹은 드물게 이제 암이 이제 진단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대개 이제 그 크론병은 한 번 진단을 받게 되면 이제 그 수술을 받게 될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는 제가 많게는 이제 90% 정도까지 써놨는데 대개 이제 뭐 한 80% 정도 비율로는 그 크론병을 진단을 받게 되면 한 번이라도 수술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이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개 이제 5, 6년 이내에도 한 4분의 1 정도 되는 환자분들이 재차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런 크론병 환자분들은 이제 여러 번 수술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빈번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크론병 수술은 아까 앞서 궤양성 대장염은 모든 대장과 직장을 절제하지만 이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제 재발도 잘하고 또 여러 번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을 최소화해서 절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장을 많이 절제를 하게 되면 나중에 수술을 또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이제 그만큼 더 장을 이제 절제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단장 증후군과 같은 그런 어떤 그 이제 소장이 거의 남아 있지 않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고요. 결국에는 이제 영양 이 흡수 자체가 몸에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평생 동안 이렇게 뭐 이 이제 그 영양제를 달고 이렇게 지내셔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크론병에 의한 이제 다양한 이런 합병증의 형태들이 생겼을 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뭐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수술해드렸던 이제 크론병 그 미국 환자분인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CT 사진이고요. 여기가 이제 맹장 부분이 있고 여기가 이제 그 회맹장부 이제 소장이 이제 끝나는 지점입니다. 대개 이제 크론병은 이 회맹부에 잘 빈번하게 생기고 있고 이제 굉장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좁아져 있는, 거의 공간이 없을 정도로 좁아져 있고 이 위로는 소장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늘어나 있는 이제 이런 형태를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그래서 반복적인 이제 장폐대 증상이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해서 지금은 잘 퇴원하고 이제 가셨던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수술 사진을 보면은 이 소장들이 굉장히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좁아진 부분이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잘록해져 있는 부분이 보이고, 이건 이제 이 앞에 두 개의 사진은 이제 실제 이제 개복 수술했을 때의 사진이고, 이거는 이제 복강경 수술로 이제 본 부분인데 굉장히 이제 풍선처럼 소장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소장에 이제 염증이 계속 이제 심해지면서 이런 이 소장과 소장들끼리 이렇게 서로 이 누공을 형성한다든지 주변에 이 농양을 형성을 해서 이제 굉장히 아주 심한 염증을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반복적으로 어떤 장폐제나 혹은 복막염 증상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소장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소장 쪽에 이제 뭐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혈관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구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변에 염증이 이쪽으로 이제 파급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크게 농양이 생겨 있어서 수술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굉장히 더 심각합니다. 그 이제 장이 이제 천공이 돼서 이 배 안에 그 장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다 이게 이 오염이 돼서 뭐 흔히 이제 저희가 말하기를 이제 복막염, 이제 번발성 복막염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초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런 장 천공에 의심되는 이 상황에서는 즉각적으로 이 응급 수술을 들어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소장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방광이 이렇게 있는데 이 크론병에 이제 소장에 생긴 이 크론병들이 점점 이렇게 염증이 바깥으로 이제 심해지면서 소장하고 이런 이 누공을 형성하고 있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변을 볼 때 이 누공끼리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장 내용물이 이제 소변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이제 수술을 이제 예전에 이제 해드렸던 그런 환자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경우는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다. 이제 장과 장끼리 누공도 생겨 있고 또 장이 이제 구멍이 나 있기도 하고 또 이게 농양도 생겨 있고 아주 굉장히 이제 심각한 이제 경우였는데 이 환자분도 이제 그 응급 수술 들어가서 잘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 퇴원을 했던 이제 그런 환자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잘 끝나면 다행인데 대개 이제 다른 암 수술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제 이런 특히나 이제 염증성 장질환 수술을 하고 나면 이렇게 장피 누공이라고 그래서 이제 소장과 그다음에 이 바깥에 이제 피부 사이에 이 누공이 형성이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치료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그 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염증성 장질환 수술 후에 특히 이제 보일 수 있는 특징적인 그런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장루 주머니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백을 이제 붙이고 관리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조금 불편한 이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론병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이제 이 장에는 모든 곳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수술의 부위나 그런 이 범위에 따라서 방법들이 조금 다릅니다. 가장 이제 흔하게 하는 이제 수술의 형태들은 이제 소장을 절제하는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가장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맹부에 주로 크론병이 고발을 하기 때문에 이 회맹장 부분을 동반 절제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장 쪽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오른쪽 대장을 침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오른쪽 대장을 절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장들이 군데군데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또 소장을 이제 넓혀주는 이제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 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크론병이 이제 심해져서 이 장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경우에 좁아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절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장을 다시 이제 문합을 해주는 이런 방법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다 이제 손으로 이제 이 장을 이제 문합을 해주는 이제 그런 사진이었고, 이제 요즘에는 사실 이제 기계 문합을 많이 씁니다. 이제 손으로 이렇게 이 꼬맨다기보다는 이제 이 절단을 한 후에 이런 특수한 이제 기계 그 문합기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장을 문합을 해주는 이제 이런 방법을 많이 취하고 있고요. 이제 손으로 꼬매는 거랑 이렇게 기계 문합을 통해서 이제 장을 연결하는 것과는 사실 어떤 결과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기계 문합 방법은 이제 일률적 이제 사람이 꼬매는 게 아니고 기계가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연결하는 사람의 어떤 이 손을 타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손으로 꼬매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많을수록,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전문적인 그런 이 수술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조금 더 안전하게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맹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크론병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포함해서 이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소장을 다시 대장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손으로 꼬매는 이제 그런 사진이고,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 이제 요거는 이제 이 소장의 끝과 그 다음에 대장의 옆쪽으로 연결을 하는 이제 이런 방식이고요. 요거는 소장의 옆에 부분하고 대장의 옆에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 이런 형태인데, 대개 이제 이 경우보다는 이 경우를 좀 더 많이 이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론병에서 이제 이 장 문합을 할 때 중요한 원칙 중에 또 하나는 그 연결한 후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 장관 안에 이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제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옆과 옆을 연결하는 것이 좀 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좀 더 유리한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대장 수술은 조금 범위를 더 크게 가서 이렇게 이제 제거를 한 다음에 소장을 다시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는 이런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 소장 협착술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장이 이렇게 굉장히 좁아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한 군데만 좁아져 있으면 사실 제거를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제가 또 수술을 해드렸던 환자분인데 굉장히 여러 군데가 좁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좁아져 있어서 이 길이를 다 합치면은 거의 아마 한 1m 이상 되는 길이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절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절제를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뭔가 이 크론병이 재발을 했을 때 또다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제 소장은 보존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이렇게 좁아진 부분을 이제 넓혀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이제 소장 그 확장술을 이제 그 해드렸던 환자분이었고요. 대개 이제 이것도 이제 뭐 좁아져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좁아져 있는 이 길이가 이 10cm를 넘어가는 긴 경우에는 이런 이 확장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 이제 좁아져 있는 부위가 이 10cm 이내 정도 경우에만 이런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저희가 그 이 염증성 장질환의 특성상 개복 수술의 빈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복강경이나 혹은 뭐 로봇 수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복강경보다 더 진보를 해서 이렇게 구멍을 하나만 뚫고도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을 보면은 이제 당연히 개복 수술에 비해서 이제 상처의 크기가 적고 그 다음에 상처의 크기가 적기 때문에 그 통증도 훨씬 덜 심하고 그 다음에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재원 기간도 분명히 짧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복강경이나 이런 이 미세 침습 수술을 이용하게 되면 주변 장기를 많이 이렇게 건들지 않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장 회복에도 분명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비교를 해보면 사실 수술 시간은 조금 이 개복 수술보다는 복강경 수술이 조금 길기는 합니다. 길긴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런 뭐 수술 후의 결과들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강경 수술이 분명 수술 후에 장 회복 기간에 있어서는 짧은 걸로 되어 있고 입원 기간 또한 굉장히 이제 한 3일 가까이 개복 수술에 비해서는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수술의 이제 변화들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쪽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2006년부터 이제 15년까지의 그 수술의 어떤 그 행태들의 패턴을 보면 2010년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개복 수술이 더 복강경 수술보다 훨씬 많았는데 이제 2010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은 개복 수술이 오히려 복강경 수술보다 조금 낮은 빈도로 좀 되고 있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50% 정도의 이 비율은 기타 저희들이 흔히 뭐 암 수술이나 다른 이제 수술을 할 때 그런 이 이제 복강경 수술률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대개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암 수술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 기관에서는 한 80% 이상이 다 전부 다 이제 로봇이나 복강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조금 더 심합니다. 이제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복강경 수술률이 30%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분은 개복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궤양성 대장염은 그나마 조금 납니다. 한 50% 조금 넘는 수치로 이제 복강경 수술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이 크론병에 이제 연간 시행되는 이제 수술 건수에 대한 이제 데이터인데요. 이제 캐나다 쪽에서 이제 보고가 됐던 데이터입니다. 최근에. 근데 이제 전체적인 수술 건수는 과거에 비해서 조금씩 점차 줄어들고 있는 이런 패턴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응급 수술이 더 많았다면 최근에는 이제 정규 수술, 좀 더 계획된 그런 수술로 이제 대치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패턴을 보이는 이유는 앞서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크론병이나 이런 염증성 장질환 자체가 기본적으로 내과적인 이 베이스의 질환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많은 이제 신약들도 개발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다학제라든지 그런 이제 사전에 조금 이 준비를 하고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점차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 나라의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이것도 그 심평원에서 이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이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분명 이 수술의 건수는 조금씩은 감소를 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고 유럽이나 미국 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신약도 많이 나오고 이제 조금 그런 약물 치료의 어떤 그런
테크닉이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좋아지면 조금 이제 이러한 경향들이 계속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1차 의료기관이 있고 2차, 3차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암 수술도 그렇지만 염증성 장질환도 대부분 조금 전문적인 어떤 그런 클리닉이 갖춰져 있는 병원으로 이제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3차 기관일수록 조금 규모가 더 커진 이제 큰 기관일수록 이제 수술을 그렇지 않은 1, 2차 기관보다도 이제 훨씬 많이 이제 하는 그런 비율을 보이고 있고 응급 수술이나 정규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이 염증성 장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클리닉을 조금 점차 이제 그 선호해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그런 패턴들이 뭐 당연히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항문 쪽 질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크론병 특히 이제 크론병을 가지고 계시는 환자분들은 이 항문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많게는 50%까지 이제 동반을 하게 되는데 그 주로 이제 남자 환자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누공도 뭐 이제 치료라고 하면 한 가지 형태만 있는 게 아니고 위치나 그런 이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누공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치열은 말 그대로 이제 항문 열구라고 그래서 그 항문 입구가 이렇게 좀 틀어지는 염증에 의해서 이제 틀어지는 그런 현상들이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이제 궤양이 이제 뭐 생긴다든지 주변에 농양이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항문이 이렇게 뭐 좁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치료 같은 경우에 수술을 이제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크게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이런 네 가지 형태로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이제 그 크론병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한테 흔히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이 치료 수술 방법은 이 세톤이라고 하는 이제 수술 방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누공이 있는 길을 찾아서 이렇게 고무를 이렇게 이제 걸어놓는 이제 이런 이 수술을 하고 있고요. 이 수술 자체는 근본적인 어떤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 세톤이라고 하는 수술을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농양이 있는 부분을 이제 효과적으로 배농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농양이 이제 그 항문 주변에 쌓이지 않게 함으로써 또 2차, 3차적인 어떤 치료를 이제 만드는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한 이제 그런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 치료들이 그 항문 괄약근 사이 혹은 그 관통을 하거나 그 주변에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이제 괄약근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이제 안전한 방식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치료관 결찰 술식이라고 그래서 말 그대로 치료가 있는 이 길을 찾아서 여기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끊어버리는 수술인데 사실 이제 굉장히 효과가 좋기는 한데 이 크론병 환자분들한테는 되게 시도되기는 어렵습니다. 시도를 하기도 어렵고 이러한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재발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크론을 동반한 이런 그 치료 환자분들한테는 이런 수술을 별로 이렇게 많이 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치료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치료 방법인데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이제 치료를 이제 치료하는 경우입니다. 대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수술을 하고 나서도 계속 지속적인 이제 그 치료가 재발을 하고 이제 증상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요. 대개 이제 그 이제 이 환자분의 그 자가 지방 세포를 이용을 해서 이 지방 세포들을 배양을 한 후에 거기서 이제 줄기세포를 추출하게 되는데 지방을 이용을 하는 이유는 가장 손쉽게 이제 채취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쉽게 배양을 해서 줄기세포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 세포를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개 이제 이렇게까지 수술을 받기까지는 대개 한 5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료관에다가 이런 배양된 줄기세포를 이제 투여를 하고 나면 대개 한 4주 정도쯤 지나면 이렇게 이제 치료관이 안에서 이제 이런 조직들이 이제 재생이 되면서 이제 막히게 되는 이제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조금 이제 여러 이제 연구 결과들에 따라서 좀 그 완치율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거는 조금 이제 좀 높게
봤을 때 한 70에서 80%고 실제로는 한 50에서 60%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